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6년부터 한국의 복지제도가 어떻게 크게 바뀌는지에 대한 여러 기사와 영상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몇 가지 수당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대대적인 시스템 업데이트 요구 같아요. 어르신부터 청년, 또 아이 키우는 가정까지 거의 모든 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수많은 정책들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2026년 복지정책의 큰 그림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네, 이번 변화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급 인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같은 수많은 복지 혜택의 문턱이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1인 가구 기준 7.2%, 4인 가구 기준 6.51%가 인상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인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다방면으로 촘촘하게 지원이 강화되더라고요. 우선 가장 직접적인 소득 지원인 기초연금 인상은 확정됐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요? 네, 이전에는 소득이 적어도 자녀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제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에 월소득 358만 원 이하의 어르신이라면 안정적인 생계비를 지원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자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던 그런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새로 혜택을 받게 될 분들이 약 4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와, 4만 명.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소득 외에 일상생활 지원도 그게 늘어나는 것 같던데요. 노인 일자리를 11만 매개 이상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경로당에서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요? 네,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1인 기준 29만 원으로 확정됐고요. 특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분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까지 강화됩니다.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는군요. 네,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본 한 유튜브 영상에서 강조하던 건데 이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건 자동 적용되지만 어떤 건 반드시 미리 신청해야 내년에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기초연금 인상처럼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나 특장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와, 그럼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또 신청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 세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단연 청년 미래 적금인 것 같아요. 기존의 청년 희망 적금이나 청년 도약 계좌가 좀 복잡했는데 이걸로 통합되는 거죠? 네, 훨씬 단순하고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 그러니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와, 매달 50만 원 넣으면 53만 원이 쌓이는 거네요.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지원금이 2배로 확대된다고 하니 이건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겠어요? 네,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도 중요한 축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 한시사업에서 상시제도로 전환됩니다. 상시제도로요? 네, 이전에는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면 못 받았지만 이제는 소득 기준만 맞으면 무주택 청년 누구나 월 최대 20만 원씩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이 아니라 자격으로 지원받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의미가 큽니다. 일상 속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있더라고요. 바로 청년 교통 패스인데요. 월 5만 5천 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20만 원어치까지 이용할 수 있다니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네, GTX나 광역버스까지 포함된 확장형 패스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 청년의 전생의 주기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이랑 월 60만 원의 구직수당을,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또 취업 후에는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요. 정말 촘촘하네요. 네, 문화생활을 위한 청년 문화 패스도 확대돼서 창작 지원금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 이번엔 아이 키우는 가정을 위한 소식입니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되네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가정도 혜택을 받게 되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단순히 나이만 늘린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수도권은 월 10만 원 그대로지만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특별지역은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와, 그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설계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런 의도가 담겨 있죠.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 중에서는 워라밸 실험이 눈에 띄던데요. 주 4.5일제나 오전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한다고요? 네, 근로자 1인당 월 30에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일찍 퇴근하거나 출근 지역을 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장려하는 거죠. 정말 꿈 같은 얘기네요. 물론 생산직처럼 모든 산업에 바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한계는 있지만 오래 일하기보다 오래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변화가 보이던데요. 인구 감소 지역 6곳을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예술인을 위한 50억 원 규모의 예술인 복지금고 신설, 장병들을 위한 급식 단가 1,000원 인상과 장기 복무자용 내일 준비 적금 신설 등 각계각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의 핵심들을 짚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부터 청년들의 미래 준비,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까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분명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제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복잡한 신청 절차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좋은 제도가 오래 유지되려면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생각거리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복지 확대가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망이 되려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논의와 역할이 더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얻은 정보를 통해 당신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